이번 차시에서는 기존 수치 모델의 선택과 수치 모델 예측 분석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 수치 모델 중에서 실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수치 모델을 선정할 수 있고 수치 모델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차시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줄래요? 관측 자료를 활용해서 현재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 상황을 파악하고 상층과 하층 대기의 일기도 등을 통해서 기압 패턴을 파악해 그에 맞는 개념 모델을 찾아봤어요. 또 하루 이틀 전부터 이 기상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서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관측 자료를 통해 파악해 보았고 그에 맞게 개념 모델을 변형해 보았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수치 모델이 예측한 자료들을 살펴볼 거예요. 현재 기상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치 모델은 세 종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킴 모델, 영국 기상청의 UN 모델, 그리고 유럽연합의 ECMWF, 이렇게 세 가지의 모델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분석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보통은 하나의 모델을 선정해 분석해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현재 강수를 가장 잘 예측한 모델이 내일과 모레도 다른 모델보다 더 잘 예측한다고 추정하는 거죠. 그럼 어젯밤에 수치 모델이 예상한 오늘 아침 9시를 관측 자료와 비교해 선정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강수를 비교해 볼게요. 보니까 새 모델에서 강수의 축은 실험과 유사하게 예측이 되었네요. 그리고 관측에서 서해 5도 부근으로 강수가 집중되었는데 보니까 킴이 가장 잘 모의하였고 황해도와 경기 북부의 강수역은 UM이 잘 모의하였습니다. 강수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UM이 내륙의 강수를 집중시켜 실험과 가장 유사합니다. 교수님, 만약 2단계에서 모델 간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좀 헤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새 모델의 차이를 뚜렷하게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예보관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델을 선정하는 데 있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분석 모델을 선정하면 됩니다. 또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른 모델도 함께 분석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보관 개개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되는 과정이니까 정해진 답은 없는 거죠. 새 모델의 예측 경향을 파악해보고 우리는 이번 사례에서 UN 모델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8월 8일 9시예요. 모델은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 그리고 내일 모레 저녁까지 이렇게 예보를 했어요. 정체전선의 위치는 오늘 밤 12시간 후 서울을 포함한 경기 중부까지 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9일 아침에는 경기 남부까지, 그리고 9일 밤에는 경기 남부에서 살짝 정체했다가 10일 아침에서 저녁으로 갈수록 점점 충청권과 전북권으로 남하하는 것으로 예측했네요. 강수축이 위치한 지역에서 강수가 집중됨을 알 수 있는데 수치 모델이 예상한 바에 따르면 다음 날인 9일 아침 09시에 가장 강한 강수가 나타나고 남하를 시작하는 10일 아침이 되어서는 전반적으로 강수 집중구역이 넓어지면서 강수량도 차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모델의 예상을 얼마나 자세히 분석해야 할까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분석을 얼마나 자세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예보 주안점에 따라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정보를 취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분석 앞 단계에서 예보의 주안점을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한 거군요.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격가지로 빠지지 않고 중심을 갖고 끝까지 빠르게 분석해 나가려면 예보 주안점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겠네요. 맞아요. 우리는 예보 주안점을 염두에 두고
수치 모델은 왜 그렇게 예상했는가를 알면 좋겠죠. 모델이 어떤 요인으로 강수를 강하게 하고 또 약하게 했는가, 그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9일 아침 강수 강도가 왜 강해졌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 봅시다. 수치 모델이 왜 이렇게 예상하였는지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분석한 일기도 중에 강수량과 관련해서 어떤 일기도가 도움이 된다고 했었죠? 상당 온이 일기도가 도움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수증기를 얼마나 품고 있는가를 알려면 상당 온이를 봐야 한다고 했죠. 하층의 상당 온이 일기도를 살펴볼게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온난 다습한 공기가 서로 부딪히는 이 구역에서 하루 동안 고상당 온이역이 매우 좁은 지역으로 압축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에너지가 좁은 지역에 몰려있다는 거군요. 이게 강수량을 증가시켜 모의한 이유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압축된 고상당 온이역에는 에너지가 모인 만큼 강한 대류가 발생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9일 9시에서 10일 9시까지 이 강수대가 남하하면서 차츰 강수 강도가 약해진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까진 강수가 강해진 이유를 살펴봤고, 이제 다음날 강수가 약해진 이유를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상당 온이를 보나요? 네, 맞아요. 물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역시 수증기를 포함한 에너지의 양을 봐야 하기 때문에 상당 온이 일기도를 같이 볼게요. 앞에 분석한 것과 결을 같이 하는데요. 고상당 온이 구역이 10일로 넘어가면서 9일보다 넓어졌어요. 아까는 좁아져서 강한 대류를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이제 넓어지면서 남하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강수 강도가 약해진다는 거군요. 또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축소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잘 따라오고 있어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는 더 강해졌어요. 대신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다소간 축소되어 남쪽으로 그 가장자리가 내려갔죠. 따라서 강수역도 남하하고 강수량도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치 모델이 예측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수치 모델에서 산출된 다양한 보조 일기도를 살펴보면 수치 모델 예측 경향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예를 들면 200의 발산을 나타낸 일기도에서 대류의 강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해 보는가 하면 500와도에서 역학적 상승이 발생할지 여부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수치 모델에는 많은 예측 일기도가 있는데 어떤 정보를 어떻게 취해야 할지 막막한데요. 이렇게 실황 분석부터 시작해보니 모델이 왜 이렇게 예측했는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실황과 모델 예측을 비교해서 모델 예측 결과를 수정, 보완하는 단계를 같이 해볼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